저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 왜 진술을 거부하지? 담당 판사와 검사와 경찰은 이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네 라고 심증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님, 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제 권리 진술 거부권 이거 저 해도 상관없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했을 때 불이익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2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244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다,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통째로 진술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법원에 출석했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그에 따라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매우 불이익하게 됩니다. 만약에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사님이 본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그와 같이 얘기했을 때 보니 그 마약 투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건 당일에 언제 그 장소에 있었나요? 피해자를 그때 만났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 왜 진술을 거부하지? 담당 판사와 검사와 경찰은 이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네 라고 심증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 의뢰인을 불렀다, 그러면은 피의자 신분이다 또는 피고인 신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면 이미 본인은 수사실무상 마지막에 소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당 검사, 경찰은 이미 본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다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그에 따라서 CCTV, 계좌 거래 내역 이미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가장 수사실무상 마지막에 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는 피고인이 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입증해 보세요, 과연 했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이 담당 수사기관은 이 사람이 했구나 라고 상당 부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을 피의자로 소환을 하고 본인을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검사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억울한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증거를 들고 와서 저 진짜 아닙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할 건데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거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라고 사실 심증을 형성한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원칙인 헌법상 또는 형사소송법상 절대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라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과거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당사자에게 인권을 억압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놓은 것이지 억울한 당사자가 엄청나게 열심히 해명하는 것을 겪고 막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변호사님, 저 진술 거부해도 되죠? 저 법원과 검찰 수사기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저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 라고 그 상황에 따라서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구별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진술 거부권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단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인이 만약에 체포됐다 또는 본인이 현재 구속된 상태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동행 하시죠, 저 경찰서 좀 가시겠습니다 라고 데려간 다음에 이런 상황 내용 아시죠,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갑자기 들어왔을 때에는 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하고 싶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현재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또는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진술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본인의 처벌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고 이미 수사기관에 협조해서 단순한 참고인으로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 그냥 모든 내용을 진술해버리면 본인이 지나치게 형사처벌이 늘어나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수사기관에 임의 동행을 하거나 체포받게 됐고 또는 갑자기 수사기관이 본인의 참고인이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필요합니다. 오늘은 본인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진술 거부권을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절대 무작정 아무 내용 없이 진술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그냥 진술 거부하는 것은 절대 본인이 좋지 않다. 대신 수사 초기에 또는 수사 내용을 전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진술 거부권이 변호인 조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본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자기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나 압수수색을 받게 된다면 조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